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폐장일도 있고 연말이어서인지 국내 증시도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일에 미국 개인 소비지표 호조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일단은 오르면서 출발은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외국인 팔자세의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이 다시 물량을 좀 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그래도 다행히 낙폭은 많이 축소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도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그동안 꾸준하게 올랐던 IT주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반대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계실 것 같은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한 종목 상담 오늘도 역시나 진행을 할 거니까요. 잠시 뒤에 참여 방법 알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접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두 가지 업종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 모두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참여 방법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배트맨 3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배트맨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맨 3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다시 돌아온 월요일장입니다.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오늘 또 저는 빨간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장은 하락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활기찬 마음으로 함께할 전문가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지환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도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오셨네요. 그렇죠? 네. 이제 크리스마스 휴일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폐장일이 2019년 폐장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산타랠리를 오늘도 좀 기대를 사실 했었는데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볼 거고 우리 이지환 전문가께서는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내일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방송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연말로 갈수록 또 휴일날 내보내야 될 또 녹화도 떠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방송 때문에 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방송을 좀 보시고 휴일에 또 집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편안하게 뭔가 또 하나 또 얻을 수 있거나 혹은 또 하나를 또 깨우칠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보람을 좀 느끼고요. 거기서 이제 나온다는 고마움의 표시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상당히 들뜨기 좀 쉬운 부분이고 연말 또 충분히 즐기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는 내년을 또 대비해야 되는 또 중요한 장세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연휴가 있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솔직한 답변이셨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살짝 들떠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저 또한 그런데 그래도 또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면서 일단은 오늘 장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던 종목 있었다면은 바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 통해서 바로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신 번호로 연락을 주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접수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4989번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또 저희가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이렇게 7글자를 검색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그리고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무료로 종목 상담 올려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신 다음에
세 가지 참여 방법 중에 편하신 걸로 연락을 지금부터 빠르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늘 그렇듯이 시장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지원 전문가께서는 개인들의 물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번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뭐 단연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12월 5일 날 반등을 주고 지금 13거래일 동안 보시면은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한 4조 원, 코스닥 시장에서 4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불과 이제 거래일로는 13거래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무려 이제 개인이 4조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지난주 후반부부터 가장 이제 주된 섹터였던 IT 섹터가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휴대폰 관련된 쪽, PCB, MLCC, 카메라 모듈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반도는 이제 반도체 이쪽은 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가격 조정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띄고 있고, 만약에 이번 반등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망하는 거는 4조 원 이상 매수한 외국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가고 있고, 현재로서는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야 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시장이 이제 IT 업종을 중심으로 너무 가열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넘어가야 되는 데서는 조정을 좀 받고 넘어가야 또 2차, 3차 성장이 굉장히 또 탄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조정을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배당기를 앞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선물을 활용해서 어떤 변동성 확대를 좀 있게 할 수 있다. 특히 배당 쪽에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조심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번 조정 기회는 사지 못했던 종목을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고, 특히 오늘 이제 IT 업종이 반등을 주고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IT 업종이 약해지면서 뭐 바이오 업종과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화학 섹터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간 조정의 반짝 상승이다라는 관점을 좀 견지해 보신다면 결국 이제 주도 섹터에 내년 초까지는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맞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지난주 후반부부터 개인들은 사실 시장은 별로 하락하지 않았지만 수익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에 좀 더 주도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 이번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일단은 우리 이주환 전문가께서는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으로 좀 시장을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잘 참고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드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내일 일정부터 또 응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카톡방에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종목 신청을 해주고 계시고 전화하고 문자 통해서도 연락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가장 먼저 연락을 주신 분의 상담부터 지금 봐드릴 건데요. 5716님의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티움 바이오고요. 매수가가 15,300원, 그리고 비중이 25%입니다. 일단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바이오 업종 오늘은 상당히 많은 상담을 주실 걸로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담 많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5716님은 지금 손실은 아니신데 앞으로 얼마나 들고 가야 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지환 전문가와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시장 momentum을 가지고 상장이 됐습니다. 펀더멘트에 대한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기술력으로 상장됐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최근에 이 상장된 회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상장돼서 공모 이후에 바로 날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상당하고,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상장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뭐 기술 특례 상장도 있지만 가격 보장 뭐 특례 상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건을 증권회사가 담보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상장했다고 해서 바로 날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신다면 최근에 이제 공모에 좀 접근하실 때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밑에 아래쪽에 좀 보시면은 지지 라인이 13,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저항 라인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항 라인은 21,00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장된 이후에 좀 최근에 흐름을 보면 이 구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보면
상장 이후에 기간 조정을 받는 기간을 보면 평균 6개월 가깝게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도 상당히 좀 큰 박스지만 13,000원부터 21,000원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등락을 좀 거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은 13,000원으로 놓으시고 반등을 줬을 때 21,000원 정도에서부터는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상장 이후에 기관들이 매도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21,000원, 지지선 13,000원으로 해서 반등을 줄 때 일단 청산 이후에 이 종목이 좋다 싶어도 다시 아래쪽에서 재매수하는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티움 바이오에 대한 의견 함께 해봤고요. 저희 그럼 다음 상담으로 곧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을 전화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접수해 주셨어요? BH요. BH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실까요? 26,000원에 30%요. 26,000원에 30%요. 네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최근에 좀 계속 주가가 횡보하고 있어가지고 목표가를 저희가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이주환 전문가하고 궁금한 내용 많이 나눠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 종목 어떻게 알고 매수하셨습니까? 아니, 저기 방송에서 반도체하고 폴더퍼 뭐 이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단가 좀 내린 거였거든요. 네, 사신 지 좀 꽤 되셨다 그렇죠? 네네. 예, 26,000원에 사셨고 비중은 30%, 25,000원 가셨는데 이익실을 안 하셨다 그렇죠? 아, 네. 예, 좀 좋을 줄 알고 이 종목 이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비중이 좀 있으셨을 때는 반 정도는 절반 차익 실현하고 또 밑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일단 BH 같은 경우는 먼저 봐야 될 경우가 이제 PCB 관련된 업체를 할 수 있고 네. 최근에 보면은 이 PCB와 MLCC가 이 IT 업종 중에서 가장 먼저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을 지핀 게 PCB와 MLCC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 세 파트가 이번 IT 상승의 선봉장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상승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8월 달에 보시면 상승폭이 이제 크게 나왔을 때 다른 종목은 10월 달, 11월 달 조정받을 때 먼저 올랐었거든요. 좀 강한 폭으로. 요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PCB 전문 업체인데 이 PCB와 MLCC는 예전에는 완전 레드오션으로 간주를 했는데 최근에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고 있냐면 5G와 관련해서 휴대폰 쪽에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전기차와 관련해서 전장 부품 쪽으로도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5G와 전장 부품 관련해서 이 두 가지 경우 때문에 PCB와 MLCC는 사실 내년도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차 상승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점권에서 한번 거래량은 동반해서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보시면 24,500원 위에서는 일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121선을 지지선으로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보면 2만 원 살짝 좀 밑에 정도가 되는데요. 이 121선을 일단 지지선으로 놓으시고요. 대응을 하시는데 반등을 주고 올라갈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반등을 주고 올라갔을 때 직전 고점 24,500원 여기서는 일단 비중이 지금 30%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15%는 절반은 청산을 하세요. 24,500원에서 절반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 15%만 가지고 24,500원 돌파를 좀 볼 겁니다. 보시고 돌파가 되면 15%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24,000 돌파가 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저희한테 문의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드린 이유가 지금 이제 IT 업종인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조정 이후에 IT 업종들은 아마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를 봤을 때 내년 이후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이후까지도 이 종목은 좀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1분기 이후까지도 상승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PCB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비중을 절반 고점이 24,500원에서 줄이시고요. 나머지 15%만 들고 좀 홀딩해서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보세요? 예. 예, 그럼 걱정, 아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장님. 팔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걱정.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번처럼 사실 25% 수익 나셨는데 비중 30%인데 안 파셨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24,500원 정도 가면 절반 정도만 파세요. 한 20% 수익 내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좀 길게 가보자 전략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 지금 카카오톡방에 많은 분들께서 종목 신청을 하나둘씩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지원 전문가 통해서 어떤 종목들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고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먼저 이제 올라와 있는 종목은 남성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비중은 25%인데 3,240원에 들어가셨다. 이거 오늘 이제 강의 내용과 참 일치하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3,240원이 딱 요 선이죠. 보시면은 직전 저점에서 딱 물리는 지점입니다. 이제 이런 지점에서 이제 많이 사시는데 여기서 받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기술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내려와 버렸죠. 이 종목은 이제 앞에 매물대를 보면은 거래량과 매물대를 좀 확인해 보면 사실 여기서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물대가 해소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 여기 매물대를 해소하는 과정은 옆으로 길게 가거나 가격적으로 조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좀 아쉽지만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직전 저점 근처에서 지수에 너무 멀기 때문에 2,7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놓으시고요. 2,7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놓으시고 여기서 반등을 주면 직전 고점 가격대 매물대 들어가기 직전에 3,6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00원 지지선으로 3,600원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2,700원이 이탈될 경우에는 손절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카톡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제형솔루션입니다. 제형솔텍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 5% 비중 하셨나요? 비중은 크게 안 높으시네요. 다행히. 비중은 안 높으시고 매수가가 1,075원. 매수한 가격은 나쁘지 않으시네요. 매수한 가격은 나쁘지 않으신데, 자, 이 종목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자, 현재 최저가에서 930원 정도에서 저점 형성에 반등을 줬죠. 반등을 주고 올라갈 때 고점을 형성하던 지점에서 보시면은 대체로 거래량이 좀 물려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120선 이후에 좋은 모양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받고 120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기대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앞쪽에 보시면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개연성은 상당히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고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좀 빠져나오시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바로 좀 보신 것 같은데 아쉽지만 첫 번째 매물대가 1,120원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20원에서 1,150원 사이에 첫 번째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1,150원 최소한 돌파를 해줘야 위쪽에 1,25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50원 돌파 여부를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돌파 가능성이 확률이 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0원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1,150원 돌파가 되면 1,250원 정도까지 보유를 하고 1,150원 돌파가 안 될 때는 일단 바로 빠져나가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 톡방에 올라온 상담들, 서울경제 이지환 톡방에 올라온 종목들 저희가 봐드렸는데요. 오픈 채팅만 활용하셔가지고 카카오톡 통해서 연락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신 후에 방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194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KPM테크를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1,140원 그리고 비중이 25%입니다. 일단은 손실은 아니신데 지금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그때부터 좀 음봉으로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주환 전문가님, KPM테크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 종목도 좀 아쉬운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크게 25% 정도 비중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는데 바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대량의 거래량이 3번 정도 일어나면서 7월 달에 반등을 3번 정도 줬습니다. 보시면은 7월 말에 한번 대량 거래량 동반되면서 한번 나왔고요. 9월 초에 또 한번 거래량 동반되면서 나왔고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또 대량 거래량 동반되면서 한 번에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흐름을 보시면 상승 나오고 다음날 바로 저항선을 다 만들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급등한 다음 날 바로 음봉을 만들면서 내려왔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요 가격대는 1,350원 위에서는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이제 쌓였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정도 받았을 때 마지막 세 번 정도에서는 받고 치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 밀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쪽에 1350원대 이상에서는 상당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 때는 눌림목에서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경우는 반등을 주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청산해야 되면 간격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거는 눌림목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근데 일단 그 눌림목으로 들어가셨고요. 아래쪽에서 지금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쌓이기 전에 좀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그 가격대가 한 1,300원 정도 되니까 목표 가격은 1,300원으로 드리고 밑에 지지선은 직전 저점에서 찍었던 1,015원 내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지금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 어떤 네. 거 궁금하세요? 네, 시티젠, 네. 이지원 대표님한테 그 전에 조금 줄이라고 했는데요. 네. 조금 줄였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아, 그러면은 25% 매수가고 정도 비중 남아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네. 2,680원에 25%예요.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셨군요. 네네. 네, 잘하셨고요. 그러면은 시티젠 지금 비중을 많이 줄이셨는데 여기서는 더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은 계속 이대로 보유하고 가면서 전략을 세워봐도 괜찮은지 이주환 전문가 바로 네네네네. 연결해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비중 좀 많이 줄이셨어요, 그때 이후로? 네, 조금 많이 줄인다고 줄였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매물대 많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고 이 종목 이제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반등 나올 때 좀 줄여주면 좋은데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행보를 해버렸다 그렇죠? 행보를 해버렸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보시면은 2,000원 정도가 조금 지지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건 2,000원대에서 아마 지지를 받고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거나 행보하거나 이제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요거는 반등 나오는 즉시 계속해서 물량을 좀 줄이십시오. 이 가격대는 이제 넘어가기는 매수 가격대는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서 아마 매수가에 조금 못 미치는 2,500원대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2,500원 정도 근처에 좀 붙으면 미련을 주지 말고 일단 좀 빠져나온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고 상당히 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너무 오래 묶여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근처까지 안 오더라도 2,500원 정도까지 반등 오면 빠져나온 전략. 지지선은 아마 2,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반등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대응하시고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전화를 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 5803님의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이 1,050원 그리고 비중이 15%입니다. 그래도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오늘 종가랑 부합을 하는 거 보면은 오늘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들고 오신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15% 담고 계시거든요. 파워로직스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파몬스 같은 경우는 뭐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말씀도 드렸고 저 밑에서 제가 한번 추천도 드린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이제 종목 자체는 양호한 종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나무랄 데 없는 펀더멘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을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실적을 좀 먼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추천했을 때 펀더멘탈 일단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실적이 보면 2016년 5천억대 시작해서 2017년 7천억대, 그다음에 7천억대 중반, 그리고 올해는 뭐 1조 1,500억 정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좀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195억에서 262억, 590억도 상당히 좋다 그렇죠. 이 종목 펀더멘탈은 크게 나무랄 데도 없습니다. 납품처도 뭐 대기업이고 중국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상당히 펀더멘탈 자체로는 나무랄 데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8월달 이후에 6월달 이후에 한 이후에 시장이 저점을 잡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행보를 해버렸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행보를 하면서 반동을 주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대량거래량 동반해서 반동을 줬는데 보시면 이 파란색 121선인데 120선에 이제 행보 후에 첫 번째 넘어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일단 최근에 이제 요 종목 여기서 반등도 상당히 좀 나올 수 있고요. 반등 이후에 일단 되돌림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 이후에 되돌림 나올 수 있고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건데 그러면 이 종목은 눌렀다가 예상되는 그림은 여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14,700원인데 14,500원 정도까지 목표를 좀 잡을 수 있습니다. 14,500원 정도까지 목표를 좀 잡을 수 있고 비중도 뭐 15%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한 비중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계속 이 정도로 유지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요 가격대 딱 들어오셨기 때문에 120선 이후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행보가 좀 눌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 14,500원까지 잡고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내시고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 14,500원 세워드렸고요. 잘 메모해 두시고 수익 내고 꼭 또 다른 종목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죠.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 바로 봐드릴 건데요. 어떤 종목? 에코마케팅. 매수가는요? 3만 원에 40%예요. 에코마케팅 3만 원에 40%입니다. 지금 그래도 손실은 아니신데 일단 좀 한 걸음 한 걸음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언제 또 수익을 내면 좋을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이주환 전문가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은 뭐 최근에도 우리가 종목 좀 짚어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뭐 온라인 마케팅, 뭐 검색 광고, 뭐 최근 이쪽으로 하는데 실적은 뭐 나쁘지 않다. 보시면 펀더멘탈도 좀 개선되는 부분이 좀 있고 이 펀더멘탈 개선되는 부분을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바닥권을 좀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8월 달에 저점을 잡고 상당 기간 행보한 이후에 반등을 주고 지금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고점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지금 예상됐던 그림은 돌파 이후에 120선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보시면 이 받고 행보 이후에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익 매물이 나온 가격대가 38,000원대부터는 이 종목은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종목이 뭐 크게 여기서 가격적으로 많이 하락하거나 그럴 구간은 아닙니다. 다만 올라가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3만 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아래쪽에 지지선은 2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지지선은 25,000원으로 잡고 아마 여기서 좀 행보하는 움직임을 좀 많이 보일 개연성이 좀 큽니다. 그 위쪽에 매물대를 좀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행보를 좀 많이 할 거고요. 이 3만 원에서 25,000원 지지선으로 잡고 목표 가격은 36,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6,000원부터 38,000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드리고요. 지지선은 25,000원, 목표 가격은 36,000원. 기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좀 안타깝지만 이 종목 좀 보유하시면서 이익권에서 너무 오래 안 걸리게 좀 빠져나오시겠어요. 그게 좀 기간 대비로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 매수가는요? 20%요. 87,000원. 87,000원에 20%요? 예, 오늘 샀어요. 오늘 내년 잡으셨으면 2월까지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나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매수를 하셨고 네. 내년 2월까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주환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 종목 오늘 사신 이유가 뭐 보고 사셨어요? 이 종목? 얘가 방송 보고 샀는데 예. 뭐 다들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예.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헬릭 스미스는 이제 워낙 뭐 저보다도 이거 다 아시는 개인분들이 너무 많죠. 워낙 논란의 종목이고 이슈화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데 자, 일단 이제 뭐 오늘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손실권도 아니시고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이 종목은 이제 두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11만 5천 원이 좀 갈림길입니다. 이 11만 5천 원을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냐 없냐라는 걸 좀 봐야 되고요. 11만 5천 원을 치고 나갔을 때는 위쪽에 좀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이 15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15만 원. 근데 이제 밑에 이제 지지선은 6만 4천 원이죠. 최저가에.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까지 내려가 버리면 손실이 좀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은 6만 4천 원이고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이고 11만 5천 원 돌파했을 때 15만 원까지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펀더멘탈 같은 그러면 이게 시장 모멘텀 넘어갈 수 있냐라는 부분은 확률은 좀 낮습니다. 지금 이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임상 논란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1차 지금 삼상 임상에서 1차는 아무리 말을 많이 포장을 해도 일단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상 임상에서 뭐 1-1, 뭐 B2 이렇게 나누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 반등을 줬을 때 12만 5천 원에서 일단 청산하는 걸 좀 권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요 가격대는 제가 이제 바이오 업종들 오늘 상승을 많이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아마 내년 1월 달에 JP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1월 달에. 그러면 요게 이제 테마로 한번 들어올 거거든요. 이 테마로 들어올 때 따라가지 말고 테마로 들어왔을 때 제가 대부분 바이오 업종은 차익 실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JP 컨퍼런스 들어와서 테마가 연말이나 연초에 딱 형성되면 그때 가격이 한번 팡 튀면 그때 딱 미련 없이 청산해서 수익을 챙기십시오. 네. 그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헬릭 스미스에 대한 답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7657님께서 우리들 휴브레인 2,670원에 30% 보유 중입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지금 수익 중이신데 너무 잘 잡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차트를 봤더니 길게 가져가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일장에 바로 수익 실현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님? 예, 맞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이제 상당히 좋은 가격에 좀 잡으셨고, 지금 이제 차트 모양도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최대 매물대를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매수가를 잘 잡으셨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2,600원대에 잡으셨는데 고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기 전에 올라왔던 매물이 위쪽에 청산한 매물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청산이 다 안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은 반락 이후에 반등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예쁘게 나면서 더 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최대 매물대인 3,000원이 돌파가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돌파 이후에 뭐 기간 조정이나 살짝 가격 조정은 좀 겪더라도 지지선을 3,000원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위쪽으로 일단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1차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이제 그 다음 매물대인 3,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 가격을 3,8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3,800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 큰 수익 보시라고 목표가를 조금 더 세워드렸습니다. 3,800원 갔을 때 수익 내고 나오시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821님의 종목인데 펩테론을 보유를 하고 계세요. 펩테론 17,400원에 10% 지금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손실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그래도 지난주에 막판에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 다시 5% 넘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좀 양봉을 그리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윗골이 살짝 달렸는데 이 종목은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약간 좀 우려스럽게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 이제 기술적인 변화가 좀 붙으면서 이제 펀더멘탈 모멘텀 상에도 변화가 좀 왔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먼저 체크를 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왜 우려를 좀 설명했냐면 보신 것처럼 매출액을 보시면은 지금 뭐 32억, 30억, 39억 뭐 이런 상태고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지금 뭐 더 많이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3년 연속 적자가 났고, 이제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가 나면 상당히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는 좀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왔죠. 최근에 보면. 바닥권에서 지금 보시면은, 8월달 이제 저점을 잡고 저점을 좀 높이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차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면서 2차 상승했을 때 다시 거래량이 확대되면서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만약 이게 대형주라면 굉장히 급등할 수 있는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종목은 이제 그런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보신 것처럼 펀더멘탈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상당히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선을 한번 딛고 나온 이후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차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한 번 더 눌렸다가 올라왔을 때 2차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펀더멘탈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논란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7,400원 정도가 진입하신 가격이고 비중이 지금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비중이 많으면 제가 좀 비중 줄이는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10%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21,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1,5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기간은 상당히 빠른 기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월 초 중반까지 21,500원 상당히 좀 높은데 기술적 부분이 좋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21,500원까지 좀 잡으시고 만약에 올라가다 중간에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오면서 꺾이면 일단 무조건 청산을 하십시오. 그래서 1차 목표가 21,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펩드론 기간까지 잡아드렸습니다. 1월 초 중반까지 보유하고 가시면서 21,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자라고 하시니까 참고를 하신 다음에 많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지환 전문가만의 투자 팁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위원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오늘도 월요일이기 때문에 활기차게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2주간의 순식간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불같이 끝내고 이제 실전 사례들을 좀 분석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시면은 이게 너무 순식간에 진행하지 않았냐는데 실전에서 그 정도만 활용할 수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할 수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저점에서 어떻게 매수하느냐 부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보시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지만 대부분 보면 매수하는 곳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저점인 줄 알고 매수하는 구간, 그래서 잘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고점이 돌파됐다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지점. 이 저점과 고점 돌파 매수가 상담하는 종목의 대부분 한 80% 정도 뭐 이상 해당된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때 과연 이제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가. 물론 종목별로 상황별로 좀 다르지만 보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점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저점에서 직전 저점을 놓고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직전 저점이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신뢰성이 있는가를. 이게 신뢰성이 있어야 이 저점을 놓고 이런 기대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신뢰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던 이평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느냐, 혹은 이평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에서는 그 직전 저점에서 누가 사고 팔았느냐,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 직전 저점에서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 저점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만들면 좀 신뢰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조지표가
어느 정도 사인을 좀 내고 있느냐, 바닥권에 있는 보조지표 사인이 나오느냐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직전 저점에서 매수할 때 뭡니까? 어떤 보조지표를 쓰더라도 감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 뭡니까? 추세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함부로 덤벼들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직전 저점은 적어도 이런 부분 정도는 좀 확인을 해야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 저점은 저는 일단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직전 저점 여기서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서, 그럼 우리가 B라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과연 A라는 지점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냐를 해서 저 두 가지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의 지지점, 그러니까 하나의 큰 추세가 지지가 되는 강한 선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박스 하단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박스 하단 정도의 지지밖에 안 되느냐를 놓고 최소한 이 두 개 정도는 구분을 해줘야 어디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추세 지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큰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박스권은 어때요?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구분을 우리가 좀 해줘야 전체적으로 저점이다라고 말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 지지점을 좀 만들 때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대형주 같으면 적어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만들어야 신뢰성이 좀 있겠죠. 개인들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펀드 물량이 들어오면 계속 사들어오거나 계속 파는 물량이 굉장히 강하죠. 계속 사들어왔을 경우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만드는 저점이면 좀 신뢰성이 있다. 다만 소형주에서는 이런 부분이 통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서 계속해서 밀려있던 부분에 손바뀜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손바뀜이 확인되는 건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내려오던 주식이 바닥을 한번 이렇게 형성했을 때 적어도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좀 팔고 나가야 이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바뀜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추세 지지점 되려면 추세 지표에 바닥 사인이 나오면 더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이라면 추세 지표는 좀 큰 바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적어도 추세 지지점 같으면 추세 지표에서 바닥 사인이 좀 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바닥을 만들 때 대차 잔고가 좀 많이 감소하면 어쨌든 공매도 세력이 빠져나가니까 바닥으로서 신뢰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점을 형성할 때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면,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하는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저점인 줄 알고 계속해서 매수해서 따라 들어온다 그렇죠. 이 하락폭이 크면은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매물들이 많이 물려 있는 거죠. 이 매물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다, 이만큼 내려왔다는 거죠. 이 개인들이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들이 매도를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시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시키면 이제 공포심에 손절이 나오는 거죠. 이게 A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여기서 6개월, 1년 옆으로 빼버리면 결국에는 지루하면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물량을 청산하겠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길게 가든가 한 번 더 가격 조정을 주든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도 펀드를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출시 지지점에서는 반드시 좀 신뢰성이 있어야겠다. 자, 요 장목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8월 달에 저점을 잡을 때, 저 부분이, 박스의 하단지의 추세 지점인지 한번 볼게요. 바로 이제 여기서 8월 달 초에, 저점을 만듭니다.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 일단 손바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많이 팔았지만 반대로 누군가 또 많이 샀다는 거죠. 이 저점을 만들 때 위쪽에 보시면은, 그 산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럼 여기가 A라는 이제 저점을 한번 형성했죠. 그리고 나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여기서 직전 저점이 이제 B가 형성이 됩니다. 직전 저점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B에서 매수를 할 때 A를 보라 그랬죠. B를 보는 게 아니라 A를 보는 거죠. A를 봤을 때 A가 신뢰성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이게 신뢰성이 있어야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것이고, 신뢰성이 없으면 저점인 줄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A는 손바뀜도 많고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대량으로 샀다는 거예요. 대차 잔고도 여기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B 지점은 뭡니까? 직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저점이 되는 거죠. 추세 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상승을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꼭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박스 하단을 볼게요. 박스 하단 같은 경우는 저점을 개인이 많이 만듭니다. 개인이 많이 만들고 손바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추세 지표가 아니라 뭡니까? 변동성 지표 바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변동성 지표 바닥 확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요건 이제 차트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직전 저점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매수하고 싶은 B가 됩니다. 근데 이 앞쪽에 보면 손바뀜이 별로 없어요. 손바뀜이 별로 없고, 위쪽에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산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B라는 부분에서 매수해서 이제 올라가면, 그래도 이게 쌍바닥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또다시 저점을 만드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높고, 기관 외국인 많이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바닥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라는 지점에 대한 신뢰성, B라는 지점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우리 후행성으로 보면 이건 뭡니까? 하단과 상단의 박스권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과 추세의 저점은 구분을 좀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이제 눈에 상당히 익은 종목이다. 그렇죠. 이 종목을 보시면 어떤 종목입니까? 딱 상상 기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보시면은 첫 번째 8월 달에 A라는 지점에 저점을 만듭니다. 저점을 만들 때 거래량을 보시면 상당히 거래량이 줄다가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때 위쪽으로 딱 봤더니 주체가 바로 기관입니다. 주체가 이제 기관으로 좀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는 거죠. 바닥을 만드는데 손바뀜이 있고 주체가 기관인데,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바닥을 만들 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봤더니 이때도 거래량이 좀 늘어납니다. 근데 앞에 샀던 기관이 두 번째 B라는 지점에서도 기관이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기관이나 A라는 지점의 기관과 B라는 지점의 기관은 동일하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 B는 A라는 지점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박스 하단이 아니라 추세 저점이라는 거죠. 그럴 경우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정도의 이제 구분을 좀 해줘야 되고,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해보신다면, 우리가 차트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근데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볼게요. 직전 저점이 이제 9,365원에 A라는 지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주고 내려왔다가 여기 이제 직전 저점에 B라는 지점을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A 지점에 보면은, 저점 형성할 때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위쪽에 올라서 수급을 보면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 별로 매수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B라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보면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죠. 대부분 매수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상당한 종목들 여기서 다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신뢰성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매수하는 이 자리를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저점을 보라는 거죠. 저점을. 신뢰성이 있냐 없냐.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놓고 보면은 저점에 대한 신뢰성이 별로 없다 그렇죠.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가 A라는 지점이고 저점을 놓고 매수했던 B라는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저점 이탈했을 때 뭡니까? 최소한 이탈 이후에 반등을 줄 때 여기가 뭡니까? 빠져나올 첫 번째 자리죠. 이런 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제 이 종목은 뭐 대안이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점인 줄 알고 매수했다가 보시면 대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맞습니다. 상담에 들어오는 종목의 절반이 이렇고 절반은 고점에서 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 물려있는 거는,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하수라 생각하면, 저점에서 물려있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하신 중수나, 좀 그래도 나는 공부를 많이 하는 이게 고수분들도 저점에 많이 물려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한 가지 팁을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내가 매수하는 이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기 때문이죠. 직전 저점을 놓고 들어갈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B가 아니고 A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평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제 체크되는데 팁을 좀 드리면, 저점은 이평이 역배열 상태에서, 완전 역배열 상태에서 나옵니다. 121선, 61선, 21선 완전 역배열 상태에서 나오고, 만약 완전 역배열 상황이 아니라면 아직은 저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저점 매수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도 물론 단편적인 거죠. 말씀드린 이유가 적어도 우리가 저점을 매수했을 때 직전 저점을 확인하자. 반대로 이제 내일은 고점 돌파를 매수했을 때 역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최소한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진입에 대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틀렸을 때는 손절하는 전략,
뭐 저점을 확인한 전략. 자, 이런 거 실전에서는 반드시 좀 알고 진입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저점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저점 매수 진입 방법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지환 전문가하고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지환 전문가의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 상담 시간 저희가 마련을 해둘 거니까요. 밤 10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했던 내용 있으셨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7글자 검색하시고 무료 입장하신 다음에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3부에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 또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꿈 꾸시고요. 저희 내일 밤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